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아동 수용시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비닐봉지 유효화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온라인 소매업자들도 세일즈 텍스인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1일 텍사스주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있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시설에 수용된 아동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멜라니아 여사의 방문 목적은 법 집행 담당 직원들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노고와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연방정부가 어떻게 도움을 주며 가족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므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금요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크랜베리, 피넛버터, 위스키 등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폭탄 투하를 발표한 후 나왔습니다. Herr Trump ist klug genug, nicht zu überreizen. Er weiß ganz genau, wenn er einen Handelskrieg eingeht, dann werden die amerikanischen Farmer natürlich auch auf die Barrikaden gehen. Die haben ihn gewählt, mehrheitlich, denn dann werden die sehen, dass ihre Maisproduktion, Weizenproduktion weltweit nicht mehr so zu verkaufen ist wie bislang.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히려 유럽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을 하고 있어 무역 전쟁의 발발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21일 뉴저지주 상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한 장당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일회용 봉지 유료화가 시행됩니다. 매장 규모가 2,000 스퀘어피트가 이상이면 봉지당 5센트를 내야만 일회용 봉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봉지 유료화는 환경 보호가 주요 명분입니다. 특히 주의회는 유료화를 통해 연간 2억 3,4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5센트 중 1센트는 업소에 주어지고 나머지 4센트는 학교 시설이나 주택의 납 제거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소매업을 하는 업체들은 세일즈 텍스를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권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판매업자도 이제 세일즈 텍스, 즉 판매세를 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It's a big victory for the governors in this room. I know they wanted to see that happen, and I don't think it was a surprising victory.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It was a 5-4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just came down. 공화당계 주지사들과 오찬 중에 트럼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주정부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주정부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강제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온라인 판매 물품 가격은 자연스레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목요일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오히려 3골을 속수무책으로 기습당해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운집한 관중들은 분노와 눈물과 비명이 섞인 함성으로 일제히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졸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와 나이지리아와의 경기 결과에 운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열린 경기에서 아이슬란드가 나이지리아에 2대0으로 패함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월드컵 경기에서 자국의 축출 가능성이 이렇게 빨리 온 것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날 예정된 2개의 경쟁적 이민 법안 가운데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의 타협안인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일단 미뤘습니다.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을 사면으로 간주하고 있는 보수파 의원들이 많아 타협안의 과반 득표가 힘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보수파가 지지하는 강경 이민 법안인 미국 미래 안전 법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됐지만 예상대로 찬성 193표, 반대 231표로 부결됐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보수파 의원들을 움직여 타협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입은 자켓에 쓰인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 트럼프가 입은 자켓에 나는 상관 안 해, 당신도라는 글귀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목요일 부모와 격리 수용된 어린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멜라니의 자켓에는 낙서에서 볼 수 있는 글씨체로 마치 아이들의 고통에 관심 없다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의 의도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스테파니 그리샴 대변인은 그냥 자켓일 뿐 어떤 의도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샴 대변인은 트위터에 퍼스트 레이디 자켓에 있는 문구에 대한 언급에서 그녀는 관심을 갖고 있고 단순히 자켓만 걸친 것이라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 아무런 잘못된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난감 리스트가 공개되어 부모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소재한 소비자보호감시기구는 물풍선을 쏘는 장난감과 관역에 던지는 화살촉을 포함 여름에 흔히 등장하는 장난감들을 가장 위험한 여름철 장난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간이 수영장, 장난감 자동차, 작은 부속품으로 연결된 장난감, 그리고 마당에 설치하는 물 미끄럼틀 등도 위험한 여름철 장난감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이런 장난감들로 어린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해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러한 장난감을 피하거나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이 섬의 화산 용암 총 분출 규모가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지질조사국은 근래 화산 분화 기록에서 이런 정도의 용암 분출 규모를 목격한 적이 없다면서 1955년과 1960년 킬라우에와 화산 분화, 1984년 마우나로와 화산 분화 기록을 모두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킬라우에와 화산은 지난달 3일 규모 5.0의 강진과 함께 용암 분출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며 수십 군데 분화구 균열에서 섭씨 1200도에서 2000도의 용암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하나약국 조명하 약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나약국의 조명하 약사라고 합니다. 하나약국은 프로싱 유니온 한아름협회 그리고 뉴저지에는 레오니아와 그리고 잉그루드에 하나약국이 위치했습니다. 세
대 위치에 있어 편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약국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세 군데나 있으면 정말 편하시겠네요. 집에서 가까운 데도 갈 수 네네. 있고요. 주차도 다 편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이제는 뭐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네네. 인체의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면역이라는 게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체내에 침입을 할 때 이에 저항하는 신체의 자가 방어 능력, 그것을 이제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규칙적인 생활과 그다음 적당한 햇빛을 우리가 쬐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그다음에 수분이 항상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면서도 현대인들이 되게 바쁘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지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사로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어떤 조언을 드린다면은 평소에 이제 음식을 섭취할 때 그러니까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마늘이라든지 버섯, 그다음에 고구마, 그리고 굴, 조개, 뭐 홍차, 녹차,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건강 보조제로서는 이제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징크라고 말하는 그 아연 그리고 각종 그 미네랄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은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제 뜨고 있는 훅고이단이라는 그런 면역 증강 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조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면역을 증강할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AHCC라고 버섯이 이제 면역 증강에 좋은데 그것을 함께 보충해서 만든 그런 제품도 있고 그리고 훅고이단이 굉장히 비싸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훅고이단도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음식에서 모든 게 섭취가 되면은 굉장히 좋겠으나 그래도 종합 비타민을 하나 정도 좀 먹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실제로 사실 이제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좋을까 합니다. 그래서 식사만 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타민을 그렇게 이제 의문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가 바쁘게 돌아가고 그 개인들이 이제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에 비해서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질병이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건강할 때는 그런 많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하고 많은 양의 그런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약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때문에 그 비타민들이 결핍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일수록 비타민 결핍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게 종합 비타민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뭐 센츄럼, 뭐 실버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비타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의 그 고단위 비타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함량을 잘 이제 보셔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제품은 생명연장재단의 그런 고단위 종합 비타민이 있는데 그것은 가격면에서 거기에 있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네네. 사실 약국의 환자들 중에 거의 뭐 50%는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상 혈압이 대개 120에서 80입니다. 근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면 나 평생 복용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기도 싫다. 뭐 이렇게 시작부터 그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심근색 같은 그런 큰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한 다음에 혈압이 정상이 되었으면 나는 이제 그만 복용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데 중단하시는 경우에도 사실은 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만일에 고혈압 약 때문에 정상이 되었다면은 혈압 약 때문에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고혈압 약을 그러니까 계속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일에 이제 혈압 약을 드시다가 저혈압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혈압약의 함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당을 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이제 혈당을 집에서 이제 혈당기로 이제 재게 되는데 대개 정상은 70에서 110입니다. 근데 이제 식후에는 제가 말하는 그 70에서 110은 이제 공복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 식후에 이제 2시간 뒤에 제일 높이 올라갈 때 2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 수치인데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저당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자주 혈당을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조절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만일에 하지 않고 방치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릴 수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에도 그러니까 무리를 가하는 그런 병입니다. 식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하고 뭐 당분을 줄이는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뭐 당뇨병에 걸리면 나 채식만 해야지 하면 오히려 그 채식 때문에 영양 균형이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뇨병에 좋은 것이 있다면은 비타민 B12 그리고 뭐 징크라든지 마그네슘, 오메가3 그리고 크로미움 섭취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제 당뇨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초라든지 좋은 것을 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당뇨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약국의 조명화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